예,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식사들을 하셨나요? 예. 우리 합격생들 보면은, 저런 자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애가, 큰애가 98년생인데, 고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과생이라서, 길은 다르지만은, 볼 때마다 학생들이 의젓하기도 하고, 예의 바르기도 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렇게 해서, 또 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고시 합격한 학생들은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게 맞지 않는가,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들입니다. 아마, 1번부터 해서 13번까지인데, 여기 이미 뭐 고시에 대한 진입을 결정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시기상으로 볼 때는 고시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 일반적인 정보를 얻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오시는 분들의 요구들이 이제 다양한 부분입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세히 들으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에 대비한 학원 진행 상황 이런 부분인데, 현재는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계속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혹시라도 뭐 이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정부 방침으로 볼 때는, 이번에 바뀐 방침이 한 1,500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나올 때만이 그때 학원 문을 닫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까 학원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상황 악화에 대한 대비 부분은 작년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제 학원 건물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학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분류가 독서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특별한 상황이었어도 학생들을 그 독서실로 이동을 시켜서, 학습에 대한 결여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돌봤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험 요소가 사실은 학원에는 없죠. 학원에 1년 넘었는데, 저희들이 감염자가 들어오거나 학원 내에서 발병이 됐다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잘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학원에 오면 위험하지 않는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그보다는 부모님 입장에서 집을 떠나서 애가 안 보이니까 위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사실은 집에 있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집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 집에 있지는 못하니까 친구들 만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애도 그렇습니다. 뭐 게임하러 가기도 하고 친구 만나서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 녀석이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집중한 부분이 있는데, 학원 내에서는 동선이 학생들이 명확해요. 학원, 독서실, 집 이렇게만 다니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본인 관리를 통해서 넘어서야 되는 요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 발병이 돼서 다른 학생한테 감염이 옮긴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건상으로 볼 때는 좀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시에 도전할까 이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입니다. 초입적인 고민인데, 성공하면은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일단은 학생들이 좋은 여건하에서 나머지를 보낼 겁니다. 우리 학생들 이주리 학생이나 그 다음 김준기 학생이나 우리 이동선 학생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고시를 졸업을 하고 붙는 것하고 합격을 한 다음에 합격생 신분으로 학교 경험을 나머지를 마무리한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를 거예요. 합격한 다음에 보는 눈도 달라지고 접하는 사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남은 학교 기간을 다른 학생들하고 조금 질적으로 다르게 보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사회적 지위 확보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필요조차도 없지만은 가끔 이렇게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금융감독은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아진 직장입니다. 연봉이 보니까 제 동기들이 한 1억 5천, 2억 이렇게 받으니까요. 그렇다 1이 고된가, 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그 동기들을 만나보면은 지금 부서장이거나 임원들이 돼 있어요. 임원들이 돼 있는데 그 투덜거림을 저한테 얘기합니다. 재경배 사무가 나무하게 하고 일을 하는데 까다로워 미치겠다.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아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아니고 지금 사무관들이죠.
그 사먹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한 32, 뭐 33 이렇게 되는데 제 또래 금융감독원의 간부들이 의료 입장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인사권이다, 재정권이다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여러분들이 20대 중후반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지위를 합격한 학생들이 누리게 되니까 그 다음 이어갈 커리어다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쪽에서도 다 하기는 받게 하죠. 그렇지 아니라 사실은 고시 합격이 시작 의미가 있습니다. 석사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박사과정 밟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론도 익히고 그 다음에 실무도 이렇게 완성돼가는 아주 훌륭한 나라의 일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은 해볼 만하다. 다만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학생이 얘기했지만은 실패란 부분은 뭐 당연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실패 요인들 내지는 실패의 결과물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학원비가 월 68만 원 정도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작지 않은 그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휴학에 따른 학업 손실입니다.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사회 진출이 그만큼 지연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패했을 때 여러분한테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면은 그 다음 대비책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공채를 실패하면은 이런 쪽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한국은행 가든지 금융감독원 가든지 아니면 공사공단 가든지 아니면 지금은 과목이 동일해졌으니까 7급이란 아주 유용한 수단이 있습니다. 국립외견을 실패하면은 코트라 가든지 아니면 국정원 가든지 아니면 또 7급 외무 형사직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떼놓고 보면은 괜찮아요. 이것만 떼놓고 보면. 근데 5급을 실패했다 이런 부분인데 아까도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5급을 단순히 이걸 직업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내가 이거 바탕으로 뭔가는 더 큰 뜻을 이루겠다 이런 부분은 일종의 디딤돌을 찾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좋은 직장이 일단 좌절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시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는 실패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격률이 2%입니다. 2%. 그 100명 중에 2명이 되는 시험이니까 98명이 실패를 해요. 그런데 학원 내로 이렇게 좁혀보면 학원 내에서는 실패율이 70%입니다. 30%가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70%가 안 되니까 실패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패하면은 그때는 꿈을 접어야 됩니다. 아쉽지만 꿈을 접어야 돼요. 학생들한테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그때는 이미 흘러간 꿈입니다. 본인 능력으로 이미 벗어난 꿈이니까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민간으로 진출해서 고시 공부하듯이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성취물을 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 괜찮아요. 열심히 하지 않고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시에 이러한 리스크보다는 더 얘기하면은 안 하는 게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더 큰 리스크라고 봐요. 여러분 문과생들입니다. 고시를 안 한다. 이 상태로 여러분이 사회 진출을 한다. 사회 진출의 진입로는 대단히 좁아져 있고 진입했을 때 여러분을 위한 미래 공간이 충분히 열려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그대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력을 쌓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고시의 경쟁력이다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시의 경쟁력이다. 고시를 하다 실패한 경쟁력이다 할지라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경쟁력으로 이런 취업시장에 진입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거두는 성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계를 하지 않더라도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시에 대한 실패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 않고 예컨대 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어불문학과, 영문학과 이대로 졸업한다. 미래를 어떻게 담보합니까? 힘들 거예요. 어문학 계열 마찬가지고 경영이다 경제다 지금 필요합니까? 그것도 공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유리할 뿐이지. 그렇게 다치면은 뭔가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도래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세대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 세대 때는 일자리가 널려 있고 지금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거의 전무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진입의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5급과 7급을 지금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과목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동시 준비 계획을 세우면은 만약에 지금에서 3월 달에 혹시라도 1차를 실패하면은 8월이나 9월에 7급이 있습니다. 그리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들어가서 합격한 다음에 재학생은 학교로 돌아가십시오. 학교로 돌아가시면은 7급은 계속 연기가 돼요. 연기가 되는 학교 돌아가서 5급을 마무리 짓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은 1차를 붙으시고 그 다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행되는 5급 2차를 응시하시고 그 다음 그 공부 그대로 7급 시험을 보면 돼요. 그러면은 5급을 준비하다가 7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7급도 이제는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될 거예요. 이게 과목이 축소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들은 문제수가 늘어나면은 수준을 높여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높은 수준을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은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훨씬 쉬워요. 이게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전환한다 이 부분은 엄청 쉬운 일이고 그 다음 반대의 경우다 이 부분은 힘들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부분이 경제학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7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까지는 과목이 달랐죠. 과목이 달랐는데 과목이 다른 데서도 우리 학생들이 합격률이 한 34% 정도 이렇게 나와요. 4달 만에. 근데 지금은 과목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그 전에 과목이 바뀌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고전을 했는가 하면 국어, 영어, 국사 이 부분에 고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목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우리 학생들이 탁월한 경쟁력 있는 부분이 경제학 5급으로 치면은 그 다음에 행정법, 그 다음에 헌법 이 세 개는 앞섭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양으로 치면은 한 달, 2달 이체 양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1차를 붙고 2차를 응시한 정도 실력이다 이렇게 하면은 7급 붙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대신에 조합이 이제 뭐 2개 되면은 가장 좋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은 5급은 안 되고 7급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말씀드리는 대로 학교에 돌아가서 한두 번의 기회를 더 갖고 5급을 끝까지 해서 성취하는 쪽으로 그런데 그 성취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데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만족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합격하기 위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적성 재능이 되겠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도 사실은 선천이에요. 선천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의지가 강한 학생. 우리는 이제 재능 쪽을 많이 보죠. 재능도 고성 요소이고 의지도 일종의 선천 요소인데 변동성이 많은 부분이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의지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지 부분의 관리는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고시가 요구하는 의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여러분이 성취한 그 부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발휘했던 의지 이런 부분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지 이걸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런 부분은 의존을 해야 됩니다. 동료에게 의존하든지 아니면 훌륭한 시스템에 의존하든지 의존을 하면은 의지 부분은 변동성 관리가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피세 적응성입니다. 피세에서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이주리 학생이 지금 학생이 없으니까 제가 성적을 말씀드리면은 50점 후반입니다. 나름대로 끙끙끙 해가지고 받은 점수가 그겁니다. 그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피세 점수를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본인한테 적용해서 열심히 한 결과로서 그 다음에는 커트라인을 훌쩍 넘는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피세에서 오르지 않는다. 내지는 피세를 봐서 점수가 잘 나오면 내가 진입하겠다. 이런 부분이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이걸 먼저 설명드려 볼까요? 피세 점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피셋이 안 나오면은 일단은 고시를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든지 아니면 피셋 올리기 위해서 피셋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단기적입니다. 피셋은 영양평가. 그래서 학원은 3가지 길로 올립니다. 2차 공부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일부터 개강이네. 내일 3월 8일이니까. 내일부터 개강하면은 우리가 피셋 공부를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안 시키고 한 3달 있다가 피셋을 슬슬 시동을 걸어요. 근데 그 과정을 논외로 하고 6개월 정도 여러분이 피셋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2차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행정법도 하고 경제학도 하고 행정하고 또 글을 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들을 하겠죠. 2차 공부를 6개월 정도 하면은 순환을 2번 돌리는 겁니다. 학원에 스터디 통하고 또 선행학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깥의 경험이 한 16개월, 바깥에서 하는 경험에 한 2배 내지 3배 정도 경험이 압축돼서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피셋을 봤을 때, 예컨대 A라는 학생이 지금 50점인데, 2차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2달 뒤에 피셋을 봤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50점이 아니라 65점, 70점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역량이 확장된 겁니다. 여러분한테 가정책 상황을 하면은, 제시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시를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수능을. 훨씬 잘 보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같은 시간을 들여도 훨씬 잘 볼 거예요. 아마 대학의 그레이드가 달라지거나, 과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얻는 점수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아주 극적으로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입시 준비를 했습니까? 수능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대학 3학년을 맞춰보니까 역량이 높아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혹시 동생들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그 학생들을 볼 기회가 있겠죠. 요만한 얇은 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끙끙거립니다. 대학 와서는 이만한 두꺼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독파하고 시험을 본 경험들이 있어요. 역량이 확장된 겁니다. 확장된 역량으로 낮은 시험을 준비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수월하게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피셋 시험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면은 지식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헌법인데 6개월 동안 학생들이 헌법을 하지 않는 겁니다. 헌법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헌법이 20점이면은 6개월 뒤에도 헌법 하지 않으면 20점입니다. 이건 지식이 안 쌓이니까 똑같아요. 근데 영양평가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올리는 게 근본적이고, 이게 근본적이에요. 이게 근본적이고, 그 다음 피셋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부가적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부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셋 전문가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강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 것처럼 이주리 학생처럼 낮은 점수에서 높게 올리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 김준처럼 원래 잘하는 학생도 있고, 우리 이동산 학생처럼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무난하게 합격하는 학생도 있고, 이런 학생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스터디를 만들어서, 학원에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혼자 하게 되면 어떤 부분만 하는가 하면 이것만 해요, 이것만. 두 번째 하는 겁니다. 피셋 자체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중요한 요소들이 결여된 상태로 피셋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피셋이 좀 어려웠어요, 제 시험이. 좀 어려웠는데 우리 학생들 이제 문자를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점수를 잘 받은 겁니다. 피셋 어려우면 학생들이 또 해결책을 또 여기서 찾습니다. 피셋 자체를 또 열심히 해요. 근데 이주리 학생은 피셋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하면은 몰입반으로 들어온 겁니다. 2차를 열심히 하는 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1차를 또 올리는 유형입니다.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학생들이 이 길을 모르니까 피셋만 계속해서 이 길에 반복하면은 피셋 붙더라도 2차가 안 된 상태에서 피셋을 붙게 되니까 시험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장기화되는 길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적응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기출문제를 풀이해 봅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풀이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배나 동료들이 시간 재놓고 풀어야 돼. 아니면 시간을 더 줄여서 풀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적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시간을 넉넉히 잡고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중을 하기 위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여건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점수를 내라 이렇게 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넉넉히 한 100분, 110분 정도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5문제 풀고 머리가 무거워 이렇게 하면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10문제 풀고 또 쉬었다가 또 5문제 풀고 컨디션 좋아 20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요. 그렇게 해서 총 시간이 한 110분 정도로 초과하지 않으면 충분한 판단 자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과목별 점수는 높낮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언어가 높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언어는 수능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70% 정도 있기 때문에 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0점이 나와도 괜찮아요. 이거는 훈련으로 극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술적 부분이에요. 그 다음 상황이 언어하고 자료 중간에 점수가 위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입 가능한 점수보다는 분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언어가 이만큼, 상황이 이만큼, 자료는 의미 없고. 근데 언어가 대단히 점수가 낮다. 예컨대 언어를 보더라도 40점이다, 50점이다. 계속 이어진다. 3년치를 풀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고시 진입에는 장애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언어가 계속 40점이다, 50점이다. 그런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노력으로 극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걸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입 가능한 점수대는 몇 점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점수가 이제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전문가 입장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진입 가능한 점수다 이런 부분보다는 풀었을 때 이게 할만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할만하다. 점수는 40점 나왔는데 할만하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겁니다. 그건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점수란 부분은 지문을 2개로 좁혔는데 거기서 미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4개가 있으면 10점이에요. 그게 5개가 있으면 12.5가 되고 그런 것들이 초기니까 그게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게 예컨대 8문제다 이렇게 하면은 과목당 20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점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훈련하면은 내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고시를 통해서 한번 인생을 열어보겠다 이렇게 하면 도전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경험상 그래요. 왜 이제 피셋이 재능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노력의 영역이 더 큰가 하면은 우리의 합격생 비율입니다. 우리가 거의 매년 한 78%가 붙어요. 피셋 캠프에 들어온 학생들. 그러면 그것은 78% 학생들을 우리가 재능 있는 학생들을 초이스를 특별히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집어넣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아까 합격생의 표현대로 치면은 치아가 되는 겁니다. 치아가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1개, 2개 더 맞는 거예요. 아니면 3개, 4개 이렇게 더 맞으니까 합격생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피셋 역시 노력 영역 부분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죠. 노력의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셋 자체만 열심히 한다. 이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고 영향을 키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예컨대 한번 보십시오. 예컨대 60점이다. 외견을 예로 들겠습니다. 60점이다. 60점이면은 강의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거기서 한 예컨대 2차 공부에 집중하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한 60점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 하면은 강의를 통해서 한 2개 올리면 65점. 그 다음에 스터디를 통해서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머리가 모아지는 겁니다. 8명이 한 조가 되니까. 그 중에 친구를 통해서 한두 문제. 그 다음 리더를 통해서. 리더가 거의 피셋 90점 이상 맞은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 리더를 통해 한두 문제 이렇게 올리면은 75점, 8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 올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만 매달리니까 점수가 잘 안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고. 고시 도전의 위험성입니다. 아까 학생들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바라볼 때 이제 조금 큰 위험성들입니다. 불합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가지죠.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2번째나 3번째는 같은 거. 첫 번째를 여러분들이 겁을 내죠. 저는 저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불합격. 괜찮은 게 아니고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괜찮다. 왜? 그만두면 되니까요. 열심히 해서 안 되면은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건 괜찮아요. 문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2번째, 3번째 있습니다. 이게 수험기간이 장기화돼요. 또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실력이 붙지 않으니까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인식을 못해요.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인식을 못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합격선하고 이 학생의 실력, 그 다음 실력을 쌓기 위한 생활태도, 그 다음에 학습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괴리가 커서 시간이 흘러도 되기가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하는데 본인 인식을 못해요. 본인 인식을 못하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친구 3천 중에 10년째 고시 공부하다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예전에 사법시험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학생들이. 본인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수험기간이 아주 장기되어 있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경우로 많이 경험하는가 하면은 학원에 상담하러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공부 얼마나 했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초심자들이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1년 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해서 오는 학생들의 공부 양을 물어보면은 학원으로 치면 한 4분의 1? 3개월 정도 했구나. 이 정도 느낌이에요. 실제하고 그게. 양적으로 그러하고 양적으로 그러하니까 안에 질은 더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학생이 1년을 더 하면은 6개월 한셈이에요. 1년을 더 하면은 9개월 한셈인데 고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인데 에너지 증폭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지식이 많이 쌓여야 되는 것인데 이 지식이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들여붓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1년에 달성하는 공부량을 4년에 달성한다 이렇게 하면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인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신림동에 공부를 하거나 학교 고시반에 공부를 하거나 물론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희생하면서 되겠습니까? 쉬운 길이 있으면 쉬운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불합격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부가 되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 막아야 되는데 고시 시작하고 포기 반드시 전문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는 제가 그래도 전문가죠. 뭐 전문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굳이 뭐 최고다 아니다 따지면은 그래도 제가 경험상으로는 최고 많을 것 같아요. 제가 20년간 고시생 봤으니까 사법시험부터 해서 사법시험 때는 우리 학원에 수석 합격생 중에 10명 중에 8명이 거쳐간 학원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얼추 이렇게 보면 한 5만에서 10만 정도 제가 보지 않았는가 싶어요. 고시생들. 쉽게 되는 학생, 그 다음에 절대로 되지 않는 학생, 그 다음 수석을 기대하는데 그 기대대로 달성하는 학생. 뭐 원래는 좀 좌절하지만은 조금 애쓰면은 되겠다. 참 원래 꼭 돼야 되는데 왜 운이 없어 안 되냐. 이런 학생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시작할 때 시작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고시에 대해서 모르시죠. 몰라요. 학원에는 고시 붙은 부모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뭐 변호사 하시는 분도 오시고 법원에 계신 분도 오시고 또 행정부 쪽에 이렇게 5급 고시로 붙어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고시를. 아는데 어떤 형태로 아는가 하면은 나는 모른다를 알아요. 내가 공부하던 시기하고 지금은 다르다. 그래 나는 모르니까 학원이 해결해달라. 이렇게 옵니다. 정확하게 알고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아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 일반 학부형들은 모르시죠. 모르니까 아니면 그런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판단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부분 우리 애가 하는 대로 내가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애한테 맡겼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으니까요. 우리 애를 믿어요. 근데 우리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는 더 몰라요. 우리 애가 어리니까. 대학을 갔을 뿐이지 얘가 더 몰라요. 더 모르니까 얘들이 이제 정보를 얻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 통해 얻기도 하고 주변에 뭐 선후배를 통해 얻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얻는 정보들은 사실은 전문적인 정보는 아니에요. 고시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통해 얻는 그 정보들은 그 수집하는 정보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해주는 정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한 학생들이 전해주는 정보. 이걸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에 와서 전문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그때 시작하는 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제일 바람직합니다.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원래 작년에 그 행정고시를 1등하는 학생이 서울대학 학생인데 수석한 학생이 무려 4년을 했습니다. 4년 양이 아닙니다, 이게. 행정고시는 과목이 형식적으로 5과목인데 실질적으로 3과목입니다. 선택과목 없는 거는 똑같고 경작 행정법이 덩치가 크고 정착 행정학은 같은 과목이고 국립외교는 그냥 3과목이에요, 3과목. 통합논술 아니고 이건 합쳐진 거니까.
세 과목을 수석하는 학생이 4년 했습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뭔가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학생이 학원에 왔더라면, 수석은 하늘이 내리는 거니까 장담 못하지만은 빨리 됐을 겁니다. 훨씬 더 고생 안 하고. 그 고생, 4년의 고생을 고시에 바쳤다. 아마 대학 생활이 다 날아갔을 겁니다. 추억이란 부분이 오로지 공부하면서 힘들었다, 이 부분밖에 없을 거예요.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대부분 학생들이 불합격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대학은 날아가고 불합격한 부분은 남아있고, 이렇게 되니까 인생에 큰 주름살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포기입니다, 포기. 포기는 더 이렇게 매몰찬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오늘 또 이제 우리 연락 온 학생이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학생입니다. 할 만큼 했어요. 작년에도 포기시키는 학생이 한 38명? 지금 조금 더 늘었네요. 한 42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우리 학원생이 아니고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그만둬야 되나요?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판단을 못 해요. 왜? 그는 인풋 과정을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웃풋을 중점을 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풋을 봐요. 이 학생이 100을 넣었는데 100이 나오는 학생인가, 100을 넣었는데 60이 나오는 학생인가, 100을 넣었는데 200이 나오는 학생인가, 이런 부분이 다 다른 겁니다. 학원에 1년 다니면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보이니까요. 우리 학원생이면은 그때는 모질게 말해줍니다. 하지 말아라. 다른 길 가라. 다른 길 가면은 또 좋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박지성이 야구하겠다고 계속 하면은 그 성공하겠습니까? 성공 못할 거예요. 뭐 이승엽이 박찬호가 축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발에 대한 재능이 없기 때문에 또 그만한 성공을 못하겠죠. 그거나 똑같습니다. 적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미련 없이 해서 안 되면은 그때는 돌아서는 것도 지혜다. 대신에 그때도 한번 여쭤보시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충분히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 목표 기간은 설정을 최단기로 해야 되는데, 최단기가 아니라 일반적입니다. 내년까지만 하세요. 내년까지만. 더 하지 마시고. 내년에 되거나 안 되거나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장기화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미련이 남는 겁니다. 아, 원래는 이만큼 밖에 못했어. 원래는 뭐 이렇게 할 걸. 이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은 또 똑같아요. 다른 원인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최단기 목표 기간을 설정하고 중간에 시행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시행착오 없이 최선 다했는데 나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포기하기도 쉽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 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근데 고시는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한 번 더 하시되 싹수 있게 떨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내년에 떨어지더라도 싹수 있게. 학원에 봤을 때, 아, 경쟁권에는 들었는데 아쉽다. 경험 부족이다. 내지는 조금 더 연차가 쌓이면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때는 한 번 더 하시고, 맥없이 떨어졌다. 근데 뭐 1차 커트라인에서 7천, 8천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1차는 붙었는데 2차 컷에서 7천, 8천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냉정하게 본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미스가 발생했는가. 이렇게 해서 그 미스가 발생한 부분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때는 그만두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해야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최고로 나빠요. 3년, 4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끄는 겁니다. 자, 후회 없이 하자면은 공부 여건이 최상으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휴학 안 하고 학업을 병행한다. 이거 제일 나빠요. 학교 다니면서 하면 안 되고요. 불가능이고. 왜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고시에 대한 지루함이 생기는 겁니다. 지식의 총량도 있지만은 의지의 총량도 있는 겁니다. 의지가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요. 고시를 하겠다 하면은 의지는 있는데 여건이 안 되면은 2배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할 때 그 에너지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과는 없고 이렇게 되니까 휴학은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 경제적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혹시라도 가장 형편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충분한 해결을 한 다음에 고시에 도전해야 되고, 가끔 요즘 보면은 더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불가능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되는 사람이 없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건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로또보다 더 낮은 확률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확률을 보고 본인 인생을 건다? 이거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니까 직장인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군대 이렇게 복무하는, 요즘 군대가 너무 널널해져 그런지 군대에 있으면서 군복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하는데 그 학생들도 하지 마시고, 성과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그것에 대한 에너지 분출, 방출이죠. 방출, 분출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 되면은 학원에 딱 와서 딱 해서 딱 끝내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지막에 그 얘기했던 이동찬 학생이 그렇죠. 이렇게 시험 이렇게 계획이 없다가 25살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학원에 오는 겁니다. 3월달에 와서 끝내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나은 컬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주변의 인간관계는 최소화되겠죠.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고시 공부 때문에 바쁘니까 없어지고 안에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일일 최대 공부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학원이 정해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아까 우리 이동선 학생은 손을 보았죠. 손이 그렇게 이제 망가지는 것인데, 그래도 혼자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학생도 손이 그 모양이니까 나도 견디고 하는 겁니다. 또 목표가 보이니까 또 하는 것이고. 고시도전에 적합한 학년입니다. 혹시 1학년에 있습니까? 1학년? 번번이 1학년은 없던데. 지금은 없죠. 1학년 개학했으니까 없겠네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시험이 안 돼. 1학년. 첫째 이유는 시험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임용유예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중퇴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현실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마치고 하면 안 되고, 시험이 안 돼요. 일단은. 그렇죠. 애죠. 캐파가 커져야 되는데 애입니다. 여기는 성인들을 겪는 장애. 우리 그 국가대표 보면 이승우 계속 감독이 안 쓰죠. 이강인 쓰다가 안 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독 눈에는, 전문가 눈에는 애로 보이는 겁니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몸싸움하면 튕겨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연령대에서는 뛰어나지만은 성인 무대 오면은 안 먹히니까 1학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학년 마치면 괜찮아요. 마치면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표현을 2학년 올라간 학생 안 됩니다. 1학년 안 되고. 절대 오지 마세요. 2학년 안 되고. 오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또 이 학생들이 또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학원에 오기 전에 뭘 준비할까요? 이렇게. 뭘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준비입니다. 최상은 준비해요. 대학생들이 해야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성교제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학생이 해야 될 그 일반적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놀고, 그래서 공부 에너지가 이제 차오른다. 노는 에너지는 다 빠졌다. 세상 호기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내지는 없어졌다. 근데 2학년까지 놀았는데 더 놀고 싶다 하면 더 놀고 오세요. 더 놀고. 3학년까지 놀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발동이 거치지 않는다 하면 1년 더 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로 인생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강할 때, 그때 오세요. 그때. 학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근데 굳이 그래도 일반적인 학년을 따지면은 2학년 마치고 오든지, 그렇죠.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오든지, 아니면 4학년 올라갈 때입니다. 4학년 올라갈 때 3학년을 마치고 오든지, 2학년을 마치고 오든지. 근데 그 중에 적기를 꼽으면 2학년을 마치고 오는 게 제일 나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3학년을 마치면은 벌써 4학년입니다. 4학년이니까 취업 준비 이런 부분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학년이고, 그 다음 혹여라도 우리가 목표한 기간에 성공하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할 때 졸업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학년이 가장 바람직해요. 원래 우리 학원에 제일 많은 연령대가 99년생, 그 다음에 98년이 있고 00년이 있고 이렇게 세 그룹입니다. 99년생이니까 2학년을 마쳤거나 좀 빠른 학년들은 3학년을 마친 학생, 이 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졸업 후에는 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코스에 대한 동기가, 도전의식이 졸업한 다음에 생긴다 이런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대단히 드물고, 졸업한 다음에 고시를 한다 이런 학생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시로 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정도 동기는 힘들어요. 이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이렇게 꿈을 키워옵니다. 꿈을 키워오다가 그 실행하는 시기를, 진입하는 시기를 최소한 재학 중에는 실행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에요, 사실은. 졸업한 다음에 28이다, 29이다, 그런 경우에도 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많이 오는데 1차적으로 제가 말려요. 하지 말라고. 또 직장생활 하다가 또 그만두고 오는데 그때도 일단 말립니다. 말리는데 확률이 대단히 낮고, 그 다음에 28, 29, 27 이때 하는 학생들이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렇게 하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어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학창시절 이렇게 철없이 보내다 보니까 뒤늦게 철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철들어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철든 상태가 어릴 때부터 다 좋은 학생들보다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본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바뀐 정도가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로 단련된 학생들보다 낮은 정도입니다.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낮기 때문에 졸업한 다음에 와서 성공하는 예는 아주 드물게 있어요. 없진 않는데 학원에서도 한 3년에 한 명, 4년에 한 명, 이 정도니까 큰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물론 공부를 쭉 하다가 나이가 먹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이렇게 에너지를 분출하면 되지만은 새롭게 28, 29, 30에 시작하겠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리스크가 다른 부분이어서 사실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 않는 게 맞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이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실패하더라도 돌아갈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돌아갈 때가 있는 경우. 그런데 선생님을 하다가 교육 행정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이제 학생들이 옵니다. 그 학생들이 실패하더라도 현재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도전하되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이 이 고시 때문에 단절이 너무 크게 발생하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시는 어떻게 보면은 조개 인재를 발굴하겠다. 이런 시험원 성격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식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원 종합반 1월은 지났으니까 그만. 근데 1월에 하지 않고 3월에 하면 많이 쳐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월 종합반은 2차보다는 1차를 붙이겠다. 이런 중심에 있기 때문에 3월부터 하더라도 격차가 생기는 부분은 1차에 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이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3월이 정규 종합반이고 저희들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1월에 와서 한번 1차 붙자. 1차 붙어서 몰입반 가서 마무리 짓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매년 합격생이 나오니까 우리가 커리어를 조금 빨리 잡는 경우이고 3월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적인 진입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7월에 들어오면 너무 늦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김준희는 7월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경작과 학생이에요. 그 경작을 학교 다닐 때 많이 3학년 마칠 때까지 했으니까 충분히 한 과목에 대한 준비가 된 경우이고 그렇지 않으면 7월에 들어오면 전공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 9월 이후에 들어온다. 이건 종합반 진입 시기로는 의미는 없는 거죠. 지금은 거의 종합반 진입하기에는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기가 지금 3월 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직렬 선택입니다. 소수 직렬은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 6명 뽑는데 12명 뽑다가 50% 줄였어요. 되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국제통상 이것도 인원을 너무 줄였죠. 그럼 소수 직렬을 왜 하겠습니까? 굳이. 근데 물론 저런 경우에는 내가 의학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 국제통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은 내가 사범대학을 다녔으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확률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출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동일합니다. 대학에서 쌓았다 이런 부분이 전공이 물론 도움은 되지만은 고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다지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비유하면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학생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A 학점을 받았다 이런 학생이 3학년을 마치고 학원에 오면은 저희들이 인식하기를 3개월 정도 더 했구나 이렇게 인식해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내 전공을 살려서 이런 어려운 직렬에 도전하겠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고 그 다음 된 다음도 문제죠. 된 다음도. 교육 행정되었다. 교육부 조그만한 데서 작은 데서 학생들은 줄어가고 권한은 전부 점차 축소될 거고 5급에 도전하는 목적을 생각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좀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5급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국가 경영자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 중간 관리자를 뽑는 것이고 지금 점점 트레이닝을 받으면은 국가 경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교육부는 작은 데입니다. 그 경험치가 대단히 낮고 국제통상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요만합니다. 요만하니까 5급 붙은 학생들의 그 능력에 비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는 지식의 양이다, 경험이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축소되고 제한될 여지가 큰 부분입니다. 근데 되는 노력의 정도로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굳이 소수 증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재경직 일반 행정직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가슴이 어느 쪽으로 뛰는가 이렇게 해서 나는 재경직이 가슴이 이끌린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고 일반 행정이 나는 무난하다 이렇게 하면 일반 행정을 하시되 굳이 따지면은 경작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재경직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경작이 세 과목인데 그중에 정착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또 재경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고 정착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일반 행정을 하는 것이 맞고 재경직을 하면은 안 되고 글을 써보면은 학원에 들어오면은 지금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학원에 들어오면은 재경직하고 일반 행정이 갈라지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하면은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과목이 일치하니까 그때 해보고 뭐 재경직 선택했는데 정착을 해보니까 더 맞더라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일행을 했는데 재경직이 더 맞더라 하면 방향을 바꾸면 되니까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신에 경작을 전공하면은 그래도 재경직의 기본적인 진입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재경직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이런 부분이고 피세 적응성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학생 중에 김중기는 원래 피셋을 잘했고 그 원래 잘했다 이 표현을 쓰면 학생들이 처음에 시험 보니까 척척 이런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 학생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잘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원래 잘했다가 아니라 원래는 못해요. 시험 보면 자료에서 보면 40점. 근데 경사도가 가파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주리 학생은 원래 못했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하면은 경사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시간을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경직은 경사도가 가파르게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 1차에 들이는 노력을 줄이고 2차 공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으니까 경쟁력 부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룹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행 국립외교원입니다. 이 외국어가 현재 통과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다른 과목을 병행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국립외교원 하시고 이 외국어 통과되지 않았는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일행을 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외국어 미통과 시 학원 과정과 병행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인데 병행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과목밖에 되지 않아요. 일행은 5과목인데 국립외교는 3과목 그중에 의학 하나 합쳤다. 그래서 넘으면 되니까 넘으면 3과목으로 줄어드니까 가끔 학생들이 외국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외국어를 따놓고 제가 진입할래요 이렇게 해서 진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한 과목 때문에 1년을 미룬다. 이거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하죠. 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 외국어를 갖추고 온 학생들이 절반, 그 다음 진행하면서 갖추는 학생이 절반 이렇게 되니까 크게 부담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시 준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점입니다. 시행착오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고시는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시행착오입니다. 왜 시행착오가 중요한가 하면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시생은 이상한 똥꼬집들이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똥꼬집들이 있어가지고 시행착오를 하는데 그걸 절대로 안 바꿔요. 그걸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말머리를 내지는 자동차 머리를 의정부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계속 밟는 겁니다. 이정표가 계속 그게 부산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 가요. 그러니까 왜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턴을 해서 온다. 이것도 능력 일종인데 그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고시생들이에요. 그래서 진입 초기생은 학병 목표 기간을 3년 이상 설정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립외교원부터 해볼까요?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은 세 과목입니다. 3년 한다. 한 과목을 1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한 과목을 1년 한다. 그럼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선배를 만나면은 선배가 3년 만에 됐어. 와. 저 선배는 5년 만에 됐어. 와. 이렇게 하는데 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시행착오가 없었더라면은 그 능력이면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우리 여러분 광고 보면 있을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면은 8개월 만에 둘이가 됐어요. 그 면접까지 합치니까 11개월입니다. 그 면접은 빼고 순수하게 익힌 과정이 8개월입니다. 한 학생이 고려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그 다음에 한 학생이 서울대 중국어학과, 이 학생이에요. 5급 학생은 경희대 지리학과 학생. 그 학생들이 8개월 만에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양이라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은 양이 많아요, 양이. 양이 많아가지고 8개월 만에 되는 학생이다. 이 학생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한 10년에 한 명씩 한 1년 만에 됐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10년에 한 명씩. 그러니까 통계상은 의미가 없는 학생들이고 숫자이고 5급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인데 그 학생들이 된다고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아요. 근데 학원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등을 밀어요. 매번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3명이 됐으면은 그 언저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떨어졌지만은 그 부분에 성적을 얻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 15명, 20명이 이렇게 그룹이 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올려는 될 거예요. 올려는 되는데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되겠죠.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1차는 영양평가이고 2차 부분인데 아까 순환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뭐 1순환, 2순환, 3순환인데 시험의 수준은 1순환 한 중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다지면서 하는 것이지 수험적 높이나 깊이로 볼 때는 1순환 중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약간 글재조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의 스토리를 조금 들려드리면은 발표하는 날 둘이가 깜짝 놀라서 내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두 녀석이 수업 듣다가 원장님, 제가 학교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험이 됐다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공부를 하던 건 하고 면접 준비를 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성적도 꽤 괜찮게 된 겁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3년을 준비한다 이 부분은 중간에 뭔가나 아쉬운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5급도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3과목입니다. 그걸 또 이걸 3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물론. 하다 보니까 고시가 어려우니까 3년이 될 수는 있지만은 목표 자체를 3년에 해야 돼.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3년을 해야 되면은 학원에 안 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자연 상태로 두더라도 3년이면 될 것 같아요. 학원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학원은 문을 닫는 게 맞는 거죠. 3년이면 그냥 도도되는 기간인데 그걸 학원에 와서 3년을 버린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하면 안 됩니다. 뭔가는 직업 이상 의미를 갖겠다 이런 부분이고 조건부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 있습니다. 피셋을 쳐보고 그 안에 피셋 쳐보고 점수가 잘 나면 하겠다. 물론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보다는 큰 목표가 있으면 넘어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학업과 병행한다 절대 불가. 고시반에서 한다. 고시반은 독서실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강으로 공부 계획을 세웠다. 불가능이죠. 주관식이니까. 불가해, 불가.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은 피드백이 바로 되지만 주관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실력 느는 속도가 대단히 완만해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수정을 못 받으니까요. 교정을 못 받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가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거라서 어릴 때도 강가에 수영을 많이 했어요. 수영을 많이 해서 나는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코치를 받아보니까 내가 엉터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활만큼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단가반으로 수강 계획을 세운다. 저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재수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언은 어떻게 합니까? 강남 대성에서 A라는 선생을 듣고 그 다음 청솔 가서 B라는 선생을 듣고 종로 가서 C라는 과목을 들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조언하지 않을 거예요. 학원을 정할까요? 학원을 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가라면 위험하니까요. 위험한 거죠. 위험하니까 여러분이 조언을 동생한테는 학원을 정해줘요. 네가 의지가 약하니까 그동안에 너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 공부 안 해가지고 너무 고생하시더라. 너 그냥 기숙학원 가라. 신경 쓰기 싫다. 이런 경우도 있고, 기숙학원 고단하니까 강남대성 다녀라. 네가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보니까 관리를 많이 하는 하이퍼 학원이라고 있습니까? 거리를 가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하죠. 이제 여러분한테 조언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고민합니까? 안 돼요. 물론 안 된다 이 말이 시험이 종국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능력보다 늦게 되거나 등수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경제적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 군복무 직장생활을 병행한다 이렇게 하면은 요 체크리스트에 몇 개가 체크되면은 지금 시행착오 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몇 개가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라도 걸리면 시행착오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도 걸리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1년차 이상 경험자입니다. 수험기간이 2년 이상 돼간다. 일단은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시험의 결과물이다 이런 부분은 물론 어렵게 성취할 수는 있지만은 2년차 이상 돼간다 이렇게 하면 뭔가는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개선하겠죠. 고립되어 공부한다. 스터디를 하지 않고 있다. 스터디는 하지만은 합격 경험자가 없어서 스터디가 사실은 내실이 약하다. 온라인 강의만 수강하고 있다. 연결되겠네요.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는다. 단가만 수강하고 있다. 마지막에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외부 자극이 없다. 내 혼자 하고 있다. 이러면은 지금 2년차 이상은 1년차 이상은 시행착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고시 합격에 2, 3년이 필요하다. 아니고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안 되면은 부모님들 오셨으니까 이제 부탁을 드리면은 안 되면은 시키지 마세요. 안 되면은 시키지 마세요. 지원을 끊어버리시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은 학원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포기시키는 경우에 계속 수험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두 갈래로 나옵니다. 하나는 부모님들의 바람이 반영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미련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때는 돌아서야 됩니다. 누구가 돌아서든지 돌아서야 돼요. 이게 또 아까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커팅하는 경우가 부모님의 의지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의지가. 저도 애가 98년생이니까 저도 우리 애 공부시키고 싶어요. 얘가 안 하고 있으니까. 대학생활 마음껏 즐기고 있으니까. 잠도 신생아처럼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등을 밀어서 얘가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성공할까? 저는 불가능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 의지가 100이 돼야 되고 부모님은 옆에서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실패했는데 본인 의지가 작동되지 않고 부모 바람 때문에 더 하겠다. 아니면 본인의 미련 때문에 더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좋지가 않습니다. 또 안 되면은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습니다. 핑계는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내년이 간다고 개선이 되는가, 후년이 간다고 개선되는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를 자녀분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한을 딱 설정해 두세요. 내가 내년까지만 지원해 준다. 그 다음은 없다. 이렇게 상호 약속하시고 그때 혹시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데이터를 좀 보시고 얘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아쉽다. 이거 지금 무위로 돌리기에는 너무 아쉽다 하면 그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가지시고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합격생 평균 연령이 26살입니다. 학원은 한 23살? 이렇게 되겠죠. 일찍 오니까요. 학원은 빨리 되니까. 26살이면 몇 년 했겠습니까? 남학생 군대 갔다 오고 여학생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수험기간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니까
26살의 평균이다 이런 얘기는 저거보다 낮은 연령대가 되는 거니까 그 낮은 연령대에 빨리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시행착오입니다. 고립된 수험생활입니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학은 안 와도 괜찮아요. 학은 안 와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제가 장담하는데 100% 실패입니다. 성공하는 학생이 가끔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계상은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의미가 없어요. 운이 아주 좋거나. 그 다음 아니면은 신림동에 옵니다. 신림동에 고시에 메카니까 단과반 수강하고 스터디에 참여하고 학교 고시반에서 인강으로 학습하고 이걸 저는 다 고립의 이용으로 봐요. 부작용 뭘까요? 심리적으로 일단 우울합니다. 집 근처에서 혼자 한다. 미치지 않겠어요? 미칠 것 같은데. 일단은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왜 우울해지는가 하면은 즐거움이 없으니까요. 이게 고시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힘든 길을 같이 가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 힘들고 혼자 하면 쉴 때 힘들고 그래도 뭉쳐서 하면 공부할 때 힘들지만 쉴 때 수월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에너지 충전이 되는데 혼자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고립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처음에는 속으로 말하다가 나중에는 밖으로 말을 해요. 혼자서. 이상하죠? 혼자서 밖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돼요.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강도 약화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선 아래에서 공부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대학을 이렇게 잘 갔으니까 경험치가 대학 간 경험치를 가지고 당연히 고시에 연결하겠죠. 대학은 내가 뭐 학교에서 학원 다니지 않고도 갔다 뭐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라는 시스템은 도움을 받았다 이 인식은 또 학생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부족한 부분에 인강을 통해서 보완했으니까 고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런 게 아니라 비유하면은 학교를 예로 들어서 좀 그렇지만 서울대학을 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그냥 등산으로 치면 한라산 정도 이렇게 올라간 그 정도예요. 고시는 에베레스트 등반입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요. 못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 에베레스트를 갈 의지 정도로 계속 개인이 유지를 한다. 불가능입니다. 아까 우리 이동선 학생은 손을 보셨죠? 혼자 공부를 하는데 그 손 모양이 그렇게 될 때까지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오늘 좀 물집이 생겼네.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쉬거나 글을 한번 써보거나 이렇게 되지. 내가 굳은 살에 배기도록 신문이 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발동하는 학생은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합격선 아래에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신림동에 와서 단과반으로 수강하면서 혼자 고립되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스터디를 하는 방법입니다. 스터디를 하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데 누가 여러분하고 스터디를 같이 해줍니까? 누가 여러분하고? 생초차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 학생들이 너가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너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확률적으로 높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이렇게 지들끼리 모였다가 스터디가 파토나거나 안에 질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때 나타나는 스터디를 주도하겠다는 고참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한 장수생이 나와요. 내가 출생들 너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 하는 학생들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휩쓸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교 고시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초시생이 들어가면은 학교 고시반에는 이모기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비용이 싸니까. 그게 오래된 선배들이 제가 그걸 이모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언제간에 용이 되어라 이렇게 바람을 안고 있는 용어입니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뿜뿜합니다. 신납니다. 내가 공부한 걸 가르쳐줘야 이렇게 하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외려 신림동의 스터디는 그냥 털어버리고 나올 수가 있는데 학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선배니까 털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부작용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위험성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장수행 방식을 답습할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하게 되면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합격생도 얘기했죠. 고민은 내가 학원이 하고 나는 오로지 공부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원에 와서 신경 써야 될 한 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파트인가 하면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학원 내에서는 30% 들면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요. 잘 가고 있다. 그런데 30%에 들락거린다, 30% 넘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올릴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동선이처럼 저한테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오는 학생이 있고 또 강사를 이렇게 찾아가서 해결하는 학생이 있고 합격생하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있고 어떻게든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의 관점이 거기에 한정돼야 돼요. 근데 밖에서 하게 되면은 방향성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지금. 앞으로 1년을 어떻게 공부할까? 오늘 요 시간까지는 내가 해결해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본인이 해결해야 되니까 방향성이 틀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혹시라도 학교 고시반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은 신림동에서 충분히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성과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은 그 탄력, 그 방향성 가지고 학교 고시반에서 개인이 많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학원 시스템을 지원받지 못한 수험생활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으로 유리한 점입니다. 학생들이 얘기했듯이 실강, 그 다음 예습, 복습,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학원의 방향이 뭔가 하면은 제가 학원은 이제 운영자이고 주인이니까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는 방향을 난 여러분 합격에서 찾고 싶어요. 인강을 판매해서가 아니고. 인강을 판매하면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제가 부자가 되는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지원을 해서 여러분이 합격하면은 많은 학생이 오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도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제가 표현은 부자라고 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학생들의 인생을 빨리빨리 시행착오 없이 열어주는 부분을 제가 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생이 지도하는 스터디 참여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동선이가 지도를 하는 겁니다. 지혜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1등한 애입니다. 국립외교원 수석이 우리 학원 학생이에요. 걔가 스터디를 지도하는 겁니다. 도움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강제 학습 관리를 합니다. 이게 독서실을 저희들 운영하는데 독서실에 나는 관리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월 5만 원, 나는 관리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월 7만 원입니다. 2만 원의 자유를 살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관리받으면 훨씬 더 생활이 타이트해집니다. 실력별로 다양한 단계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피세 캠프 있고 그 다음에 합격하면은 초시 합격 목표로 몰입시키는 반이 있고 그 다음 그 반이 끝나면 정규 관리로 가서 학습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파르타 학습반이 있고 이런 부분에 특별히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없어요. 저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스파르타 학습관 이런 부분이 조금 비용이 추가되는데 독서실 비용 정도입니다. 왜 비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받지 않는가 하면은 비용을 받게 되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관리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비용 부담이 종합반으로 하면은 이만큼 듭니다. 16개월 하면은 약 3천만 원이 듭니다. 이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단과반이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단과반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빼는가 하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드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종합반은 한 월 68만 원 이렇게 내면은 저게 다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있고 그 다음 합격 가능성도 아까 말씀드렸죠. 학원 내는 3대1 정도입니다. 3대1. 3대1이고 100명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30등 정도는 해야 고시 합격하는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면은 괜찮은 경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저는 이게 제일 자부심이 있습니다. 최고 우수한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요. 최고 우수한 집단. 요 안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제 합격생들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학원의 일반적인 학생들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 뭐 특별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평범한 그런 학생, 상위 30% 든 학생 중에
오늘 시간 되냐 이렇게 전화해서 그럼 설명해 좀 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데려온 학생들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학생들은 한 학생은 합격생이 부경대 학생, 재경직된 학생이고 20개가 세종이가 28, 뭐 이렇게 되죠. 공부를 늦게 했어요. 그 다음에 천신의 학생은 경희대 학생, 하나 준엽이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 국사학 학생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불문하고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은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집단을 밖에서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일 겁니다. 물론 뭐 서울대 연고대다 이렇게 하면 좋은 학교지만은 목표의식을 이렇게 뚜렷이 가지고 안에 체계적으로 관리받으면서 목표를 향해 간다 이런 집단은 사실은 학교에서는 구하기가 사실은 힘들 거예요. 뭐 이런 부분입니다. 반대 얘기죠. 일단 제일 고립되는 거죠. 고립되고 무절제해지는 겁니다. 생활의 무절제를 한번 빠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다 잡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예컨대 3월 달부터 한 4월, 5월까지 무절제했다 이렇게 하면 내년 시험은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후년은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무절제한 생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 아주 주의해야 되고 합격 가능성이 뭐 낮은 거죠. 낮은 거죠. 종합반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려도 필사 캠프가 있다. 또 그 전에 피셋 스터디, 피셋 스터디 리더들은 학원 내에는 피셋 성적을 90점 넘은 학생들이 즐비합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1차 스터디 할 때는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픽을 해서 스터디를 또 맡겨요. 2차 붙은 학생들, 우리처럼 이제 합격생들은 2차를 지도하고 1차를 아주 우수하게 붙은 학생들을 또 이렇게 픽을 달리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2차 합격을 위한 특별과정도 설명드렸죠. 정규 강의도 있고 합격생이 지도하는 스터디도 있고 강사가 지도하는 답안 특강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생초시 합격 목표 몰입반 이것도 그 다음 이렇게 스파르타 학습반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의무적으로 동영상은 선행학습을 지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대학 갈 때 좋은 대학 가자면은 고2 때 고3 과정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고2 때 고3 과정을 마쳐야 그래야 고3 때 다지고 이렇게 해야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학이 본인 마음에 덜 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고시는 더 그렇습니다. 고시는 우리 학생들이 1월부터 3월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미 선행학습을 했고 그 다음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비순환 실강 들을 때 1순환 또는 2순환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항상 실강을 복습으로 들어요. 예습으로 듣는 학생 없습니다. 예습으로 들어버리면은 이게 흘러가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복습으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듣는 학생의 유형은 다양하겠지만은 학원이 지도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멀티로 들어라 이렇게 해요. 지금 이제 말하면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용어지만은 예컨대 뭐 순서로 치면은 행정법이 뭐 신뢰보호 원칙 의의가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요건 이렇게 있으면은 선생님 의의를 말할 때 이 학생들은 의의를 들으면서 요건을 이렇게 돌리고 요건을 말하면은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뭐였더라 이렇게 한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습 시간 필요 없고 복습 시간 필요 없이 수업 시간에 끝내는 겁니다. 끝내면 하루에 수업 시간이 4시간이니까 하루에 10시간 정도 시간이 확보돼요. 그럼 또 선행학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이 시기죠. 1차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4달 정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2차 승부가 갈라지는 시기가 온 겁니다. 우리가 7월 초에 시험을 보니까. 근데 보통 학생들이 요 시기에 이 공부를 하는데 3, 4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언제 3, 4선을 끝내는가 하면 여기서 끝냅니다. 10월 말에 끝내버려요, 공부를. 공부를 끝내버리고 여기는 다지는 겁니다. 계속 다져요. 다지는데 밖에서 들어온 학생들은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라인 하나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정규 라인이 있지만은 이 안에 다른 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우리 학생들은 복습하는 과정이고 외부 학생들은 이건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학생들이 요것만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예비순환 3월에서 6월 하니까 예비순환 그럼 내가 3월 6월 동영상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죠. 하루에 수업이 4시간인데 나머지 시간 10시간, 8시간 이런 부분은 뭘 하겠습니까? 혼자 읽게 되면은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강의는 이때까지는 지식을 더 채워야 됩니다.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이때는 강의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 그냥 내가 한번 확인한다 이 정도로 들어야지. 보통 학생들이 강의를 줄이다가 이때 와서 왕창 들어요.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하는데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선행학습하는 과목이 모든 과목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이 아니고 경작 행정법만 해요. 5급은. 이 두 과목이 80%입니다. 이것만 계속 선행학습을 맞물려 가서 해두면은 나중에 뭐 정치학, 행정학, 선택 과목 이런 부분은 해당 파트에서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국립외교는 경작입니다. 경작만 계속 선행학습을 해두면은 나중에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은 시간이 가면서 해결되는 그런 성격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한정된 과목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해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면은 오전에, 오후에 수업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복습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넉넉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4시간 수업 듣고 4시간 복습했다. 그럼 아침에 4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선행학습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에요. 계속 돌아가니까 행정법, 경작은 계속 지그재그로 반복학습이 계속 되는 겁니다. 아까 이동선 학생이 경작은 나는 한 8번 봤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그냥 일반적입니다. 다 해요 그렇게. 그 다음 합격생 리더가 주도하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내용이 1차 스터디입니다. 1차 스터디는 4달간 진행합니다. 4달간. 그 2달간은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스터디를 진행하고 2달간은 피셋 캠프에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서 모아놓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 2차 스터디입니다. 2차 스터디인데 이거는 지금 3월에 들어오시면은 행정법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스터디를 행정법을 해요. 그 다음 과목이 경제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법을 또 스터디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학이나 정치학이 진행되면 이 과목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2과목 합쳐가지고 계속 경제학을 스터디를 해서 예비수능 끝나면은 밖에 학생들이 한 번 할 때 우리 학생들이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해요. 경제학도 한 번, 2번, 3번. 그 다음 이렇게 계속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순환이 끝나면은 이게 10월 말이에요. 10월입니다. 10월이면은 경제학 한 번, 2번, 행정법 한 번, 2번 이렇게 하니까 5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외부 학생들은 예비순환 때 한 번, 1순환 때 한 번 이렇게 하니까요. 올라가는 속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합격하는 학생들이 지도하니까 안에 있는 알맹이도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법입니다. 이건 스터디를 학원에서 편성을 합니다. 수험기간, 수험기간은 전부 다 초차들이니까 수험기간에 대한 배려는 크지 않고요. 개인의 성향, 성비 이렇게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짜줍니다. 남학생 절반, 여학생 절반 이 정도 고시하죠, 지금은. 짝을 맞춰서 짜지는 않아요.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 또 반대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비를 고려합니다. 이게 예전에 짝을 이렇게 맞춰서 편성을 해보니까 정말로 짝이 생겨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2팀을 해체를 시켜버리고 다른 팀에 다 넣은 적이 있는데 공부할 때는 연애가 방해가 되진 않지만은 현상 유지가 제일 좋습니다. 없는 거 만들 필요 없고 있는데 헤어질 필요 없고 말씀드린 대로 진행 기간은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11월부터 4달간은 1차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2차는 주 3회, 1차는 주 6회.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제공을 합니다. 진행자는 말씀드린 대로 합격생이거나 아니면은 2차는 합격했는데 면접을 탈락한 학생이나 아니면 1차를 고득점으로 이렇게 합격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1차, 2차 스터디를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끝이 났다 이렇게 하면은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답안 특강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르친 선생님들이 지도하면은 많이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학원의 컨텐츠 부분이 10월 말에 거의 다 습득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우리 합격생들이 말한 그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1등 하면 50만 원입니다. 괜찮아요. 매 과목마다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 30%를 저희들이 합격한다 이렇게 보니까 상위 30%까지는 균일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는데 저걸 학원이 돈으로 드리기는 합니다. 돈으로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줄 때 이걸 내가 돈을 준다 이런 인식으로 주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고맙다 열심히 해서 또 힘을 내라 이렇게 해서 금액은 뭐 적은 학생도 있고 많은 학생도 있지만은 장학증서는 거창하게 줍니다. 거창하게 금박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줘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걸 이렇게 모으면서 내가 합격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징표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경쟁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 때문에 매 과목마다 지급합니다. 경작 끝나면 경작, 행정법 끝나면 행정법 이렇게 해서 매번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발된 우수 학생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상담합니다. 상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반 기준으로 부적합자 다 이렇게 하면 제가 입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15%, 뭐 20%, 많으면 20%, 적으면 15%, 뭐 이 정도인데 이제 왜 받지 않는가 하면은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1차적 기준이 있어요. 이게 단체 생활에 적합치 않다 이렇게 되면은 받으면은 피해가 전체에 미치니까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스터디가 8인이 1조가 됩니다. 8인이 1조가 되는데 7명이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시하기에는 적합치 않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뭐 많이 넘어왔다 이렇게 하면은 3천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신중하게 다른 학원을 가시라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합니다. 커팅하는 기준이 뭐 나름 뭐 정량화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느낌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태도를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태도 측면에서는 제일 기준은 무례한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무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갖추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가끔은 아주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같이 오신 부모님들이 학원에 대해서 태도를 무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그때는 길을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한테 와서 학생이 무례할 정도면은 동료한테는 더 이렇게 심하게 행동을 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정신무장이 약한 학생이 있습니다. 고시에 대한 전투력이 정신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은 받지 않아요. 또 그런 학생 받아두면은 계속 그 부정적 에너지를 계속 안에서 전파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도 배제 기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시 상담합니다. 무조건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 전화번호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시 공부 어렵다 보니까 뭐 교우 관계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성적 고민도 있고 제가 들으면 전부 다 작은 고민이에요. 지 혼자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으면은 학생들한테 OT 때도 얘기합니다. 고민이 자라기 전에 얼른 와라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대부분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상담자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과목별 선생님 만나도 되고 뭐 직원을 통해서 뭐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도 되고 어쨌든 굉장히 이게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우리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은 익명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뭐 별의별 걸 다 올립니다. 우리가 다 대처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렇게 열심히 시켜도 불합격하면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저렇게 열심히 해서. 근데 피색 캠프 해가지고 열심히 돌리고, 그 다음 몰입반 시켜 열심히 시키고, 스프라타에 가다 놓고 열심히 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학원이 책임을 집니다. 1차 아니면 2차 현금으로 다 돌려드립니다. 대신에 흠뻑가락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돌려드려요. 이건 성실성 문제이기 때문에. 흠뻑가락하는 학생이 있으면 본인은 문제입니다. 그 1차는 보면은 이게 저희들이 뭐 시비를 거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시험이 남았을 때는 12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뭐 크게 이제 시동을 걸기는 하지만은 민감하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한 70% 정도 시험 보고 출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2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엑셀을 밟을 때입니다. 이때는 100% 응시하고 출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액으로 현금을 다 환불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도 70% 넘는 합격률에서 40등 안에 들었는데 떨어진다. 이 학생이 작년에 한 명이 있었네요. 작년에 왜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는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한 3일 전에 연기가 되죠. 이렇게 올려갔다가 이렇게 꺼져버린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낙오자가 생겨서 환불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2차입니다. 2차. 2차도 똑같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요 시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만 100% 요건이 있습니다. 100% 요건이. 100% 응시하고 100% 출석하고 그중에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또 책임을 져드립니다. 우리 자신 있어요. 믿고 와도 됩니다. 아마 웬만한 학원은 저 요건 걸면은 학원이 망할 거예요. 우리 외에는 망할 겁니다. 아마. 우리는 붙여요. 종합반 전체 일정입니다. 인터스쿨이 있었는데 지나간 거니까요. 무시해버리시고 예비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아직은 개념이 없을 겁니다.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높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반 1일 수업 일정입니다. 그 수업이 많지가 않아요. 1차 수업이 1년에 한 절반 조금 덜 되게 있을 겁니다. 하루에 2시간. 3월, 4월, 5월은 수업이 없습니다. 시험이 금방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1차가 있으면은 하루에 6시간 수업. 1차 수업이 없으면 4시간 수업이 이렇게 되니까 수업 일정이 빡빡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머지는 스터디하고 선행학습하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종합반 1일 학습 일정이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독서실에 자율적으로 안 놔도 되지만 안 나올 이유가 없죠. 나와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나는 더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7시에 우리가 문을 여니까 7시에 나와서 12시에 문을 닫으니까 앞뒤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반 주간 일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합격생 간에 공부하는 그 스케줄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김준기는 1월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왜 1월도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가 하면 그 학생은 7월 달에 와서 그래요. 7월 달에 오니까 1월도 해야 되는 거고 3월 달에 오는 학생들이 1월은 쉬어도 충분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7월 달에 오면 바다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시고 일요일은 표현을 제가 완전 휴식 이렇게 놨습니다. 완전하게 휴식을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쉬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은 공부가 아예 이게 토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일요일 날 쉬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시험이 다가오면 일요일을 쉴 수가 없는 시기가 있죠. 그때는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한 시험 임박하면은 2개월 정도 그때는 휴식이 사라지거나 일부 반납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패턴은 일요일은 완벽하게 쉬어줘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집에 있는 학생은 집에 가 쉬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남친이나 여자친구가 있는 학생들은 만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헤어질 필요 절대 없어요. 고시 공부 잘못하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베리타스 들어가면 일요일도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공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학원이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항상 선행학습해야 됩니다. 예비순한테 최소한 1순환까지는 하죠. 학생들이. 빠른 학생들은 2순환, 3순환 다 하고요. 1순환 10월 말입니다. 이때는 공부를 끝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무조건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야 되고 시험 전까지 2차 공부가 완성이 돼야 1차 시험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수가 있고 학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학원 직영 독서실에 의무적으로 입시를 해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해줬으면 강력한 권유사항이고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아까 고시를 하기 위한 최대 공부량 이런 부분인데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걸 할 정도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는 몸이 약해요 이렇게 해서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본인이 제가 몸이 약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시간 견딜 수 있으면 됩니다. 저 시간 견딜 수 있으면. 그 다음 모의고사 절대 빠지면 안 되고요. 모의고사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혼자 하는 공부는 모의고사를 본인이 공부한 걸 확인하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혼자 해서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부 수준이 요만큼인데 그걸 확인해서 못 하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왜 보는가 하면은 공부한 걸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점검받기 위한 겁니다. 지적받은 내용을 그 다음 공부에 반영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신림동 생활 안내입니다. 시중 독서실 가지 마시고 학원에 오시고. 그렇죠. 학원 직영 독서실은 구성원이 전부 다 5급 학생인데 시중 독서실은 다양하죠. 가격도 훨씬 싸고. 그 다음에 통학 문제입니다. 통학 문제.
이 부분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원룸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이것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강남 서초 방배 이렇게 하면은 1시간 걸리죠. 1시간 걸리니까 오는 게 맞습니다. 오는 게. 가끔 이제 학생이 불편해서 옮기는 걸 꺼려하기도 하고 그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우리 딸이 뭐 이렇게 해서 여자애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들 놈은 내놓으면은 엉망이 돼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 지역은 공부하면서는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거리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고시어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신림동이 가장 힘든 공간이고 저기는 가장 화려한 공간입니다. 매일 이렇게 보면서 다니면은 내가 뭔 일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과천목동 애매하죠. 애매한데 오게 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고 이런 지역이 첫째 라인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걸리면은 학생들 스스로는 학부모님들이 1시간 정도 이렇게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시간 걸려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두뇌가 활성화되기까지 1시간 가고 또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이렇게 하면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고시생이 뿌리고 가다는 거예요. 이걸로 시험이 되겠다. 이게 힘듭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올해 그 해네요. 올해 작년에 우리 학원 데이터를 볼 때는 제 개인 경험을 볼 때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학생이 있어요. 첫 해 6개월 내가지고 2차를 0.83으로 떨어졌어요. 평균 0.83으로. 근데 원래 안 됐습니다. 작년에 0.64로 안 됐어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공부를 안 하겠다. 이제 엄마가 전화 왔어요. 공부를 그만두는 게 좋지 않냐 할 만큼 했는데 근데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 불러서 체크를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보니까 그 학생이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마포 지역이에요. 그 좀 이렇게 뭐 갑상선 이쪽이 조금 안 좋아서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집에서 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큰 겁니다. 1시간. 그 학생이 시험 임박한 시기에 하루에 내가 볼 때는 4시간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신림동으로 이제 발표나가 난 다음에 옮기겠습니다. 옮기겠는데 이제 어제 1차를 보았죠. 1차를 보았는데 통화하면서 봤는데 작년에 합격한 점수가 85점. 올해 점수가 94점 미칩니다. 그런데 얼마나 했냐 이렇게 하니까 한 2주 정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받아요. 몸의 컨디션이다 이런 부분들이. 통화를 하게 되면은 몸에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면은 공부 효율성이 떨어져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은 뭔가 일을 할 때도 또 힘이 들죠. 힘이 드니까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와야 되고 송파 잠실은 고민하지 않죠. 한번 와보면은 뭐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안암 고대학생들이 있죠. 오면서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여행 온다 이런 느낌이죠. 산 건너 물 건너 이렇게 되니까 제 집이 분당인데 불가능이고요. 신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무조건 옮깁니다. 저 지역은 다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시는 혹독한 과정입니다. 고시 붙은 학생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대우해주고 그 다음 본인들이 대우를 받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유지하고 있는 그 생활 속에 고시를 넣으면 안 되고 고시를 기준으로 생활을 재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락되는 시험이 고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상도동이나 신림동이나 이렇게 하면 통학하시고 통학 안 되면은 원룸으로 오시고 시중 원룸, 학원 직영 원룸이 있습니다. 학원 직영 원룸이 비용 측면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안에 우리 학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방 때문에 뭐 어떤 분란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생활을 좀 다잡기에 조금 수월합니다. 그러다 학생들이 최소한 9시에는 와야 되는데 대부분 8시에는 이렇게 독서실에 오니까요. 그럼 7시만 되면은 부산하게 옆방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 살아도 그렇죠. 뭐 모르지만은 옆집에 부산하게 사람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나도 이제 마음이 거기에 따라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 아마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되게 힘들 겁니다. 하루 이제 시달리고 왔는데 집안에 들어왔는데 혼자예요. 그 정서적 단절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들어올 때 친구와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들어왔는데 옆방에 또 친구가 부석거리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형성되는 부분이 조금 나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 또 학원 직영 원룸이 안전합니다. 우리 학생들만 있으니까 안전해요. 시설도 괜찮고요. 그 다음 식당은 고시 식당 활용하시면 됩니다. 식사들이 괜찮습니다. 이게 학식보다는 한 3배 좋아요. 한 끼에 한 3,000원, 3,500원 뭐 이렇게 하고 한 달 월칙으로 하면은 뭐 22만 원, 23만 원 이렇게 되니까
괜찮은 식사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고시생들 입맛이 제일 까다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수년간, 수십 년간 사법시험부터 면면이 내려온 그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들이 많으니까 식사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 주의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란으로 남겨봤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고시 진입 단계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시 진입 단계 절대로 학부모님들 의지가 반영되면 안 됩니다. 본인 의지 이게 100%. 그 다음 나머지는 후원한다 이 정도. 고시 공부 진행 단계입니다. 고시 공부 진행 단계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고시는 그냥 편안해지세요. 학원에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 어른들 표현을 그냥 팔차려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맡기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나요? 오늘 뭐 학원을 열심히 다니나요? 이런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런 정도 관심이 필요한 학생이면 고시는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되니까 어차피 자기 몫입니다. 100% 자기 몫이에요. 대학 갈 때까지는 우리 의지로 대학의 수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대학까지는. 뭐 정보를 또는 좋은 선생님을 구해서 또는 좋은 동료들을 구해서 좋은 학원을 보내서 이렇게 등을 밀어서 보낼 수 있는 영역인데 고시는 아닙니다. 고시는 안 되니까 그냥 베리타스 학원에 보내시면은 한 2년 정도 휴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애 때문에 못했던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이제 엄마 또 아빠 마음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지금 공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드릴 테니까 그 판단을 믿는 게 낫습니다. 부모님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등을 많이 밀고 싶은데 밀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기준하고 애들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좀 멀어지는 게 맞다. 대신에 지난번에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대.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엄마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굳이 역할을 찾으면은 건강관리 부분의 역할을 하세요. 건강관리 부분. 그런데 아빠들보다는 엄마들 눈이 이렇게 훨씬 더 애들이 축이 난다. 힘들어하는구나. 전화 통화해보니까 평소하고 조금 다르게 위축돼 있다. 아니면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그때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뭐 좋은 보약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뭐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한다. 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제대로 하고 있냐 다 의미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고시 공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것도 아까 일부 말씀드렸죠. 꼭 학원에 오셔가지고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 절대로 시작 단계에 마찬가지로 마무리 단계에서 부모님 의지가 반영돼서 학생을 한 번 더 민다. 안 될 확률이 아주 높고 학생도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예는 학원가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마무리로 제가 드릴 말씀이 다 끝났네요. 시간이 이제 오래 흘렀는데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학원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 시행착오 과정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시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굳으면은 와서 짧게 끝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기회비용 1억입니다. 5급은 1억이에요. 2년 공부하면 2억이 날아가고 3년이면 3억이 날아가고 그 고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가족에 있는 피해, 정신적 피폐함 이런 부분 시험이 계속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는 사실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서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거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에 마치겠습니다.